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이더리움 월가의 품에 안기다라는 제목으로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더리움을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 반가운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게 어제에 나온 기사인데,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시장의 가격적인 반응은 아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면 좀 큰 뉴스인데, 코인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서도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서 좀 이 기사를 설명해 드리고, 이 기사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더리움이 미국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까지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권예탁결제원 ERC3643 표준 확산 지원 관련 단체에 합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DCTT라는 사이트에는 ERC3643에 조인을 했다라는 광고가 나왔어요. 그럼 도대체 이 DTCC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ERC3643은 무엇인지, 보통 우리는 ERC20에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조금 다른 ERC3643은 무엇인지 먼저 좀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DTCC라는 것은 이 미국 예탁결제원이라고 하는데요. 성격으로는 비영리 금융 인프라 기관에 속해 있습니다. 민간 기관이고요. 하지만 미국 같은 데는 이 금융기관이 대부분 민영으로 운영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페드도 따지고 보면 민간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DTCC의 역할은 미국에 있는 모든 증권 거래의 결제, 청산, 보관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주식이나 ETF, 채권 같은 자산이 거래가 되면 거의 대부분이 이 DTCC를 통해서 이 백엔드에서 결제나 청산을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연간 결제 처리 규모는 약 2.5에서 3경 달러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의 대부분 금융기관들과 연동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과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투자은행들이 이 DTCC의 회원사로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DTCC는 월가의 심장부에서 거래를 실제로 처리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ERC3643이라는 건 무엇이냐? ERC20은 알겠는데 ERC3643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ERC3643은 이더리움 기반의 이 퍼미션드, 허가형 토큰의 표준이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무나 이 토큰을 발행할 수 있거나 소유하거나 전송할 수가 없고, 이 특정 조건을 만족한 사람에게만 토큰의 발행이 허가가 되는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기존에 있었던 이 ERC20과의 차이를 표로 만들어 봤는데, ERC20은 그 어떤 규제가 없어요. 누구나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있고, 신원도 확인하지 않아요. 신원 기반 제한도 없고,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기에는 이 보안이라든지 인프라 차원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유연성 측면에서도 ERC20은 어디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도 이 ERC20 기반의 알트코인이 하루에 1000개 이상씩 나오고 있어요. 엄청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 ERC3643이라는 것은 이 규제를 위한 토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이 KYC, 여러분도 ICO에 참여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KYC를 반드시 해야 되죠. 이 ERC3643은 KYC에 대한 기능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으로.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할 수 있고, ERC3643도 ERC20과 마찬가지로 유연하게 모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규제가 필요한 이 금융자산의 토큰화를 위한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표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KYC와 같은 신원 기반 통제나 이런 화이트리스트 방식의 퍼미션드 거래, 그러니까 누구에게 허가를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놓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법적 규제를 기술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월가의 전통 금융기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기사를 보시면 이 미국의 DTCC 증권예탁결제원이 이 ERC3643 이더리움의 토큰 발행 표준을 사용하겠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어떠신가요? 이젠 좀 감이 오시나요? 결국에 이 기사는 이더리움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게 된다라는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 DTCC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DTCC가 이 퍼블릭 블록체인이죠. 이더리움. 이 이더리움의 표준을 채택했다는 것은 결국 이 이더리움이라는 것은 월가에서 공식 툴로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고요. 결국 이 기사는 단순한 기술의 채택이 아니라 제도권의 금융과 이더리움이 직결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STO, 우리나라도 지금 STO를 한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아직 진행한 곳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이런 규제나 인프라나 기술 같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대중화가 되지는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DTCC의 ERC3643을 채택하겠다라는 발표로 인해서 앞으로 이 규제 친화적인 증권형 토큰 생태계를 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고요. 향후 주식이나 채권, 펀드, 부동산과 같은 이 실물 자산의 온체인화, 즉 RWA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인정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각자 프라이빗 체인을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퍼블릭 블록체인, 즉 이더리움이 규제까지 수용 가능한 구조로 진화를 하게 되면서 입장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지금 솔라나나 트론도 굉장히 우수한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채택을 했다라는 뉴스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 중심의 체인과는 근본적으로 좀 차별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차차 이더리움을 필두로 해서 솔라나나 이 트론과 같은 L1 코인도 결국 제도권으로 다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은 이더리움과 관련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미국이 암호화폐 패권을 본격적으로 준비 중이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미국을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한 일종의 포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DTCC가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결국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미국 정부와 제도권이 이 암호화폐 기반의 금융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더리움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지금까지 많이 속상하시고 가격이 오르지 않아가지고 많이 애가 타셨을 텐데, 단순히 시장이 이 호재를 안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가격을 봤을 때는. 하지만 이 기사에서 주는 시사점은 반드시 이더리움의 가치는 재평가가 된다라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레벨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이 ERC3643 관련 이 생태계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온도라든지 이 STO 관련 발행 플랫폼과 같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KYC 솔루션과 같은 신원 인증 기반의 모듈들을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더리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시장에서 들리고 있는데, 항상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거기에 맞는 뉴스들이 터져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뉴스를 듣게 되면은 내가 잘 투자를 한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꼭 붙들어 매고서 그 코인의 펀더멘탈을 믿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더리움과 관련된 기사를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남은 주말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